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멀쩡한 쓰레기장을 두고서 왜 주민들은 위험한 불법 소각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현장 K 윤소영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산 중턱에서 솟구칩니다. 2만 제곱미터의 산림이 탄 이 산불은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취재진이 산불이 난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집집마다 쓰레기를 소각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산림당국은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산림으로부터 100m 내 토지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고령인 마을 주민들은 무거운 영농 쓰레기를 들고 쓰레기장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가다가 더 돌아버스 쉬면 한 서너 시간 되면 다리가 아파서 맘대로 못 가니까. 이곳은 산불이 난 마을의 하나뿐인 폐비닐 배출 장소입니다. 1년에 한 번 지자체가 수거해 가는데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수백 미터를 걸어와야 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르는 인근의 또 다른 마을. 철망, 나무자재 등 영농 쓰레기 소각이 한창입니다. 마을 한편에 마련된 영농 폐비닐 집화장에 버릴 수 없는 품목들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기도 부담입니다. 4,500원 정도 갈걸요? 많이 냈어요. 몇십만 원씩 사서 냈어요. 마지막 찌끄러기 낙엽저 긁어서 그거 태우느라고. 올해 발생한 산불 190여 건 가운데 쓰레기 소각이 전체 산불 원인의 1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경각심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영농 폐기물 집화장은 9,000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집화 장소 부족과 한정된 배출 품목 등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KBS 뉴스 윤성입니다. 지난해 울진 삼척 산불도 3월이었죠. 이제 특히 산불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제 경북 예천에서 난 산불은 18시간 만에 꺼졌지만 한때 300명 넘는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다가 난 불이 커진 걸로 추정됩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헬기 한 대가 뿌연 연기 사이로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경북 예천군 풍량면 와룡산에서 발생한 불은 18시간 만인 오늘 오전 9시 반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재 불씨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인근 마을에는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극락마을과 용꽃마을 입소자 등을 포함해 풍량면 낙상 3리, 오지리 등의 주민 370여 명이 행정복지센터와 학교 등으로 대피했다가 모두 귀가했습니다. 처음에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뒤에도 막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뒷산에 불이 나가서 초등학교는 안 되겠다. 다시 자치센터를 옮겼거든요. 이번 산불로 37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당국은 산불 2단계를 15시간 넘게 유지하면서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산 곳곳에 암석지와 급경사지가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이 전부 돌산으로 되어 있는 악산이라서 사실 진화대원들이 진입하기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인근 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오름 전체에 불을 질러 태우는 제주 대표 축제 들불축제가 개막됐는데요. 봄철 산불 위험성과 시대에 역행하는 축제라는 비판 속에 핵심 이벤트인 불로키 행사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듯 시뻘건 불꽃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오름 전체가 붉은 화염으로 뒤덮이며 대미를 장식합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취소와 비대면 개최를 거듭하다가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제주 들불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하지만 달집 태우기와 오름 불로키 등 불과 관련된 행사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최근 경남 산불에 이어 전국적으로 산불 경계 경보가 발령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불로키 허가가 금지됩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크고 그리고 많은 기대를 해주셨던 시민 여러분들, 관광객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 공연과 부대 행사는 정상 진행하고 있지만 축제 참가자들은 한편으론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굉장히 장관이라고 하더라고, 유명하고. 그래서 실은 오늘 하루 더 내일까지 연장해서 이따 갈까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들불 축제는 지난해에도 경북, 강원의 대규모 산불 속에 적절성 논란이 벌어지며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런 인화성 물질들을 부어갖고 생명들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되고 이건 생태계에 되게 큰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9년 경남 화항산에선 억새 태우기 행사 중 불길이 번져 7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마을에서는 잡풀이나 해충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논밭을 태우는 곳이 아직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밭 태우기는 큰 효과가 없고 또 산림 임접 지역의 소각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최근에 전남 지역 곳곳에서 논밭을 태우다가 번진 불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대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농경지. 잿더미 사이로 타담한 폐비닐과 농약병 잔해가 나뒹굽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60대 밭주인이 연기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며칠 전 여수에서는 밭에서 잡풀을 태우던 80대가 화마에 숨졌고 영암과 곡성, 고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밭으로 번진 불에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노인분들의 어떤 몸 상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한 2모금 정도 마시면 쓰러지고 그 상태에서 계속 연기 과다 흡입이 이루어지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들불 화재는 1,400여 건. 소방당국은 논밭 태우기와 쓰레기 무단 소각을 주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산불의 경우 입산자 실화에 이어 논밭 쓰레기 소각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피해가 잇따르지만 농촌마을에서는 관행처럼 여겨 근절이 쉽지 않습니다. 관계당국은 논밭 태우기는 병해충 방지 효과가 거의 없고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나 쓰레기 등 폐기물 무단 소각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합니다. 시군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이렇게 태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논밭을 태우다가 불길이 커질 경우에는 스스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즉각 화재 현장에서 자리를 뜬 뒤 119에 신고해 인명피해를 방지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올 들어 2달여 동안 2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을 낸 혐의로 70여 명이 입건됐는데요. 산림당국은 비록 실수로 불을 내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송국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중턱에서 시뻘건 화염과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진화 헬기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합니다. 당시 불은 축구장 면적 3배에 달하는 2만 1000제곱미터의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5시간을 넘기고서야 가까스로 꺼진 산불은 야산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불을 붙인 50대 주민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쓰레기 이렇게 태우고서 밥 먹으려다가 불에 붙은 거예요. 산림길 불나면 못 봐요. 집 다 타요. 오늘도 전남 무안과 경북 청송 등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주민 2명이 산림당국에 입건됐습니다. 올 들어 2달여 동안 일어난 200여 건의 산불로 형사 입건된 주민 등이 76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부주의에서 비롯됐습니다. 산불이 일어나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산림 피해 규모에 따라 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사실 징역형이나 형벌에 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산림 인접지 100m 인근에서 어떤 형태로든 불시 취급을 해서는
실제 2년 전 충북 영동과 강원도 영월에서 화목보일러에 재를 처리하거나 폐기물을 소각하다 살림을 태운 피의자 2명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